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같이 퀵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배송 진행의 김혜연입니다. 오늘도 우리 시장은 뚜렷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FOMC 영향권에 들어서 있다 보니까 미증시도 마찬가지였죠. 미증시도 테슬라가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달성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지수는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역시나 시장은 이 개별주 흐름이 중요한 흐름인데요. 에코프로가 쉬나 싶더니 에코프로 HN이 움직였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이 쉬나 싶었더니 폐배터리 관련주, 해운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시장은 두더지 게임처럼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시장에서 도대체 어떤 종목을 장바구니에 담아보면 좋을지 고민된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하시면요. 우리 귀염둥이 막둥이 전문가님과 장중에도 소통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오늘 입장하시면요. 오후 6시에 온라인 교육도 진행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이 시장 관련한 교육이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상한가 로켓 배송 지금 바로 달려갑니다. 나도 주식의 고수가 될 수 있다. 주식 쉽게 알려드리는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이시죠. 최인성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잘한다 내 새끼 이거 한번 해봐야지. 잘한다 내 새끼. 네. 자, 막둥이 전문가님. 막둥이 네. 전문가님이니까 제가 이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주식의 고수란 무엇일까요? 주식이 고수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고수고 이게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내년에 하수가 될 수도 있는 게 고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끗 차이다. 한 끗 차이죠. 그렇다면 저는요. 이 시장에서 수익을 보고 싶거든요. 고수가 네.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께서 기법을 좀 공유를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럼요. 한번 이야기 짚어주시죠. 네, 지금부터 제 설명 간단하게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차트 그 자체가 되어버린 막둥이 차티스트 최인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제 차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차트를 보는 법을 아셔야 돼요. 차트를 보는 법을 아셔야 되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가지고 온 차트,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보여드릴 차트에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보시지 못했던 차트의 선들이 있습니다. 뭐냐? 첫 번째, 지지선인데요. 지지선은 핑크색입니다. 지지선 뭔지 다들 아시죠? 주가가 내려오다가 받쳐지는 구간을 지지선으로 연결하고 반대로 저항선 무엇입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돌파하지 못하는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근데 전 여기에서 한술 더 떠볼게요. 지지선보다 주가가 아래에 있으면 뭐다? 매수해도 좋다. 저항선보다 주가가 위에 있으면 뭐다? 매도해도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지선과 저항선의 설명을 드렸고 세 번째, 지지와 저항선이 되는 검은색 선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검은색 선은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도 하는 선이기 때문에 이 선도 알아주셔야 하고, 네 번째, 토르기법의 황금색 선이 있습니다. 토르기법의 황금색 선은 토르기법이 포착된 날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어놓은 선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검은색 선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있지만 이 선 또한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메가토르기법의 종가를 수평으로 이어놓은 형광색 선이 있습니다. 이 형광색 선 또한 강력한 지지선이 되기도 저항선이 되기도 하지만, 이 메가토르기법의 형광색 선은 또 한 가지의 강점이 있습니다. 보통 지지선의 바닥 부근에서 포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력한 지지선의 역할을 해주며, 이탈한다 하더라도 손쉽게 돌파하면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약 7대3의 비율로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 그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들을 여러분들께서 차트에 여러분들의 HTS에 표현하는 방법을 아셔야 할 텐데, 물론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어느 정도는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이 수식, 제가 만들어 온 이 수식을 알고 계셔야, 자, 수식을 어떻게 설정을 하는지 이 방법을 알고 계셔야만 차트에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면 이 표현하는 수식, 제가 오늘 가져온 첫 번째 선물입니다. 이 선물, 혜연 앵커님 오늘 이 선물 어떻게 전달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저는 아까 몰래 살짝 엿보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 큰 화면으로 좀 잘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노란 톡방으로 입장해 보시면 되겠죠.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님, 우리가 노란톡방 들어가면 또 배워볼 수 있는 전략이 하나 있잖아요. 이 네. 종가 베팅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앞서서 뭔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냥 방에 입장하신다고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수식 두 글자 채팅을 쳐주셔야 저희가 드리기가 쉽겠죠. 그거 알아주시고, 자,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종가 베팅에 대한 설명, 혜연 앵커님이 궁금해하셨는데 종가 베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어디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려야겠죠. 첫 번째,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 먼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토르기법이란 기준봉의 종가가 큰 폭의 상승을 해야 하고, 거래대금 또는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할 때에 종가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종가 베팅을 했을 때 토르기법은 어떤 식으로 수익 모델을 만드는지를 아셔야겠죠.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라고 했습니다.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 왜? 우리는 차트를 볼 때 세 가지 관점으로 차트를 봅니다. 뭡니까? 상승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횡보할 가능성과 하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목을 포착하겠죠. 근데 토르 기법은 하락하거나 횡보하기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자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캔들 2개 또는 3개로 파악을 해서 종가 베팅을 하게 된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날이 첫 번째 기준봉입니다. 기준봉이 떴을 때 거래량이 평소보다 증가했죠. 거래대금이 평소보다 증가하면서 어떻다? 캔들이 상승한 폭이 평소보다 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아니라 세 번째 날에 황금색 빛기둥이 출현을 했는데, 이 날이 바로 종가 베팅 할 수 있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면 종가 베팅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수익이 나오면 그 다음 날도 매도를 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황금색 빛기둥이 한 번 더 나왔다. 그 말은 뭡니까? 전날 혹은 전전날 토르기법의 기준봉이 있었다는 건데 언제일까요? 이날은 보니까 상승하지도 않았고 거래대금도 거래량도 별로 없네요. 그러면 바로 포착됐었던 날이 기준선이 되겠죠. 그 기준봉으로부터 그 다음날 바로 수익 구간이 나왔는데, 그날 다시 한번 토르기법의 황금선이 나온다면 매도할 필요 없다. 왜? 내일 또 올라갈 거니까. 어떻게? 이런 식으로 상승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토르기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면 토르기법을 할 수 있는 종가 베팅은 무엇이냐? 종가 베팅은 어렵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왜? 종가 때에는 블라인드 매매 시간이 주어집니다. 매수 호가 3개, 매도 호가 3개만 보여지고
호가가 멈춰버리죠. 차트가 멈춰버립니다. 그 멈춰버리는 이유는 오후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딱 10분 동안 매매하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을 장중 동시호가라고 합니다. 장중 동시호가. 근데 이 장중 동시호가가 종가 베팅의 시간인데 왜 어렵다라고 하느냐? 체결이 안 돼요. 체결이. 첫 번째로 체결이 안 됩니다. 체결이 안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수 버튼을 눌렀는데 3시 20분에 블라인드가 쳐질 때 가격이 예를 들어 1,800원이라고 치시죠. 근데 1,800원인데 3시 30분에 체결되는 가격이 얼마다? 1,810원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810원에 지정가로 매수를 걸었지만 그날 종가는 3시 30분에 동시 체결된 1,810원이기 때문에 미체결로 남으면서 체결이 안 됐었던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위험을 방지하고자 무조건 체결시키기 위해서 지정가가 아닌 시장가로 매수를 주문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장중 동시호가가 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느냐? 3시 20분부터 3시 30분까지 10분 동안 누적된 매수 매도의 합이 3시 30분에 동시에 체결이 되는데 위로 더 높이 매수 주문을 걸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고 오히려 반대로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주가를 아래로 매도하려는 힘이 강하면 어떻게 된다? 호가가 아래로 내려오면서 체결 가격 자체도 아래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종가 베팅, 시장가로 매수하면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토르기법 어떻게? 3시 20분부터 30분 사이에 어디에서 노란톡방에서 누가 제가 10분 안에 종목 드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번 클릭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종목 여러 개 개수만큼 클릭만 하시면 종가 베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보다 노란톡방에 대한 안내를 더 기깔나게 해주실 수 있는 우리 혜연 앵커님 잠시 얼굴 보고 가시죠. 기깔나게 할 자신은 없지만 하루 10분 투자 이 종가 베팅 기법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이 정말 자세하게 알려드리고요. 또 첫 번째 선물이죠.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수식 이렇게 적어주시면 선물도 받아가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입장하시면 저녁에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교육까지 이 모든 걸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요즘 시장에서는 뭐 지수 자체가 강하다라는 느낌보다는 개별주 위주의 장세가 좀 펼쳐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시기에 장바구니에 어떤 종목을 담아보면 좋을지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준비해 주셨을지 힌트부터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장바구니 종목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힌트는요. 쓰레기일까? 보물일까? 폐배터리 관련주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쓰레기일까 보물일까라는 힌트가 나왔는데 전문가님 네. 막둥이이시잖아요. 네. 당연히 게임 좋아하시겠죠? 너무 좋아하죠. 저는 사실 이 종목을 보면 게임밖에 생각이 안 나요. 다른 네,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근데 이 종목이 보물일지 게임일지 아니면 쓰레기일지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한번 짚어보기 전에 종목의 이름을 말씀드리기 전에 회사가 이름을 잘못 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테 곽광받을 수 있는 이름이긴 하지만 이름이 조금 뭡니까? MPC라는 종목입니다. 네, MPC는 말씀드렸다시피 폐배터리 테마인데 폐배터리 시장이
263조 성장 전망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입니까? 263억 아닙니다. 263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2차 전지 붐을 이후 후속 테마로 부각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 폐배터리에 대해서 알고 가셔야 돼요. 제가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폐배터리가 왜 중요한지, 왜 폐배터리 시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유를 지금부터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폐배터리 언제 나옵니까? 지금 최근에 유류세가 올라가면서 전기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죠. 그 전기차들에 들어가는 게 무엇이다? 폐배터리가 아니라 배터리죠.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들인데, 그러면 그 배터리가 소모가 어느 정도 돼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출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됩니까? 리사이클을 돌려야 되는데 그때 리사이클을 할 수 있는 배터리와 리사이클을 할 수 없는 폐배터리로 나눠질 겁니다. 근데 이때 폐배터리로 나눠진 배터리는 왜 시장이 이만큼 성장할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폐배터리는 첫 번째로 위험합니다. 지금도 자동차, 전기차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불을 끄기 위해서 소방대원들이 열심히 물을 뿌려도 불이 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정부에서 내놓은 해결책 뭡니까? 수조에 차를 담궈서 강제로 불을 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전기차에 불이 날 때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그 큰 욕조, 수조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차를 집어넣는 시간, 그 비용, 그 인력 누가 감당한다는 겁니까? 그런데 폐배터리 또한 그런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겠죠. 왜? 폐배터리를 운송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운송하다가 만약에 방지턱을 넘으면서 차량에서 스파크가 튀어서 배터리에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폭발하겠죠. 그러면 그 폭발했을 때 인사사고, 인명사고, 주변의 건물들의 피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더 확실하고 그만큼 더 안전하게 운송수단도 만들어야 하고, 운송하는 시간, 운송하는 방법, 모든 것들이 다 시장의 상승 가치에 포함이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2차 전지 시장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성장 가능성이 너무 크게 보이죠. 심지어 오늘 테슬라 어땠습니까? 발표했죠. 이번 분기 성장 가치, 판매량 어떻게 나왔습니까? 엄청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국내 장이랑 다르게 테슬라 하나만으로도 2차 전지 시장이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2차 전지 시장이 움직임에 따라 폐배터리의 양은 점점 더 증가할 텐데 지금 폐배터리 검사할 수 있는 기관 없습니다. 그리고 운송할 수 있는 기관 없습니다. 그러면 폐배터리를 만드는 기업들, SK, LG 등등 어떻게 하고 있겠습니까? 앞마당에 쌓아놓고 있어요, 폐배터리를. 폭발하면 다 날아가는데 엄청 위험한 상황인데 이 시장 당장 올해 안에도 무언가 성과가 나와야만 한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세계 인구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수란 말이 되겠죠. 그래서 263조라는 성장 전망을 봤을 때 그럴 수 있지. 충분해. 왜? 지금도 급하니까. 판매에만 급급한 게 아니라 판매를 했을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거에 대한 재난도 기업들은 인지하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NPC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 테마로 엮여 있는데 이 기업 누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2차 사업, 2차 전지 관련 수익을 보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폐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투자를 해줘야만 한다는 거겠죠. 그러면 관련주들 차트로 짧게 한 번씩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세비캠인데 주가 위치 어디입니까? 주가 위치. 바닥 구간에서 이제 한번 돌아서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23년 1월 상장입니다.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차트 자체가 길지가 않은데 그러면 두 번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성일아이텍. 상승을 하긴 했지만 지금 위치 다시 한번 중단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 다음 종목 어떻습니까? 이지트로닉스.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습니다. 이런 바닥이 없어요. 이렇게 바닥을 기고 있는 기업들, 폐배터리 관련주들인데 이 기업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부터. 성장해야 되겠죠. 어떻게? 제가 가지고 온 MPC와 같은 모양의 성장을, 상승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600일 장기 차트 MPC 설명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주가가 언제 조금 상승을 해줬습니까? 2022년입니다. 2022년. 그 이후에 2차 전지에 관련된 성장성은 점점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데 MPC는
주가가 바닥으로 기어갑니다. 왜입니까? 폐배터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의논, 대책은 강구하지도 않으면서 팔기에만 급급하니까 이런 관련주들이 힘을 못 썼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된다? 올라가야겠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중기 차트로 보시죠. 중기 차트로 봤을 때 120일 차트인데 토르 기법이 포착되고 그 다음날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가가 지금 하락해서 이제 다시 한번 도약하려고 하는 자리인데 여기에서부터는 토르 기법이 뜨지 않더라도 무조건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263조 애들 장난 아닙니다. 이만큼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건 네, 엄청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 가치 충분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오늘의 뜨거운 감자 LNF입니다. 너무나 뜨거워서 손발이 다 익을 지경인데 2차 전지 중에 전액 테마로 엮여 있고요. 이 종목이 왜 뜨거운 감자냐?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소식이 공시로 발표가 됐어요. 사실 무근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 그 내용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데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공매도 쇼커버링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를 내렸는데 공매도 세력들 큰일 났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고성장하고 수출 비중이 높아지면서 낙수 효과 때문에 실적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라는 건 뭡니까?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코스닥 150에 상장이 되어 있다가 코스피 200으로 이전 상장을 할 때 바로 이전되지가 않습니다. 리밸런싱 기간이 주어지는데 그 리밸런싱 기간 동안은 뭐가 있습니까? 공매도가 안 돼요. 공매도가 안 됩니다.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면 어떻게 한다? 그거에 맞춰서 공매도를 하고 매도 효과를 막아야 되는데 못 막는다는 겁니다. 못 막아요. 그러면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 코스피에 있는 세력, 기관들이 과연 가만히 있겠습니까? 지금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는데 에코프로 어떻습니까? 정신줄 놨습니다. 그러면 LNF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전 상장에서 리밸런싱 하는 기간 동안에 상승하는 그 상승률은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위로 열려버리겠죠. 그러면 지금 들어가서 코스피 우에 상장했을 때, 이전 상장됐을 때 상승할 때는 공매도 세력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했던 그 금액들 말입니다. 그 금액들. 한두 푼이 아니에요. 5천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금액들 쇼커버링 나온다는 거죠. 쇼커버링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쇼커버링이 뭡니까? 매도를 해서 내려와서 매수를 해가지고 그 빚을 갚아서 수익을 내는 방법인데 이 매도를 했던 가격보다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강제 청산이 돼버려요. 그걸 바로 쇼커버링이라고 하는데 강제 청산 돼버리면 매수는 해야 되니까 강제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껑충 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몇 방을 갈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기간을 노리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지금은 아직 시기가 아니다. 너네 공매도 기다려. 내가 복수해 줄게. 우리 대한민국 주식하는 사람들 한번 힘 모아지면 엄청 큽니다. 그래서 LNF 오늘 가지고 왔는데 오늘 LNF 주가가 빠진 거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위협을 주려고 하지만 이 내용들을 알고 있으면 무서울 게 없어요. 이전 상장한다 확실하게 나올 때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부터 모아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관련주 한번 보겠습니다. 관련주도 짧게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엔캠 어떻죠? 주가가 상단에서부터 내려와서 지금 위치 하단 박스 구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단 박스 구간에. 그러면 LNF 올라가면 엔캠 같이 손잡고 가달라고 안 하겠습니까? 형, 나 데리고 가. 형만 가면 어떡해? 나 여기 남아있으면 나 죽어. 그렇게 되면 관련주로 뉴스도 나오고 시세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종목 동아기업인데 동아기업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 관점으로 봤을 때 너무나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락 추세가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근데 이 상황에서 빠르게 손을 잡고 올라가지 않으면 동아기업 너무나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아기업은 한번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보시고 진입해야 하는데 만약에 동아기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저한테 정확한 관점 받아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빠르게 보여드릴 수밖에 없어요. 자, 세 번째 관련주인데 캠트로스 어떻습니까? 주가가 내려오다가 받쳐지고
하단 박스를 지나서 중단 박스를 돌파하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실패하고 다시 하단 박스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왜? LNF만 성장을 하면, LNF만 상승을 하면 마찬가지로 기업이 똑같이 손잡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LNF 차트,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LNF 차트 위치는 어디냐? 600일 장기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바닥 구간이 아닙니다. 바닥 구간이 아니에요. 이미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입니다. 심지어 상단의 저항선을 지속적으로 돌파하면서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 최고점 얼마입니까? 34만 9,500원. 근데 오늘 주가가 위치가 어디였습니까? 28만 원 부근에서 장을 마감했다는 거죠. 그 아래에서. 근데 제가 이 종목을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딘 줄 아십니까? 여러분, 형님, 누님들. 제가 이 종목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는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거는 노란톡방에서 말씀드리기보다 제가 여기에서 제가 얼마나 대단한 놈인지 먼저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LNF 저는 40만 원까지 상승한다고 봅니다. 40만 원. 가능성 충분합니다. 기업의 가치 성장을 보는 게 아닙니다. 코스피로 상장이 됐을 때 공매도 세력이 쇼커버링 당하면서 그 수급으로 인한 상승이 4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치 고점 상단 박스 구간의 바닥권에 있는데 충분히 매수 가능한 종목이라는 거죠. 장기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중기적으로만 봐도 돼요. 왜? 얼마 안 있으면 공시가 나올 거니까 한 달 정도면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 종목 불이 붙어서 그때 사는 사람은 바보. 지금 사야죠. 네. 그러면 중기 차트, 마지막으로 중기 차트 보고 갈 텐데 LNF 중기 차트 같은 경우에는 어디입니까? 34만 9,500원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죠. 그러면 이것만 보고 진입해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보고. 이거 그러면 지금부터 야금야금 올리다가 공시가 뜨면 확 하고 올려버리겠네? 그러면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어떻게 됩니까? 52주 신고가 돌파하면서 나오는 추가 수급 물량이 있겠죠. 그러면 그 추가 수급 물량으로 주가가 상승하면서 공매도 쇼커버링 되면서 코스피의 기관과 세력들이 추가적으로 매수 유입을 하면서 주가는 어디까지? 이 가격은 문제가 안 된다. 40만 원까지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러면 혜연 앵커님, 제가 지금 드리는 차트 설명이 어려우실까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문가님의 도움이 실시간으로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전문가님. 네. 세상에 선물을 준비했다 이래놓고 선물 비밀로 하게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선물 네. 비밀로 하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형님, 누님들이 얼마나 우리 막둥이 네네. 전문가님의 재롱이 얼마나 보고 싶은데 그걸 비밀로 아하. 하시면 어떡해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찜 종목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건데 찜 종목에 나오는 종목들을 포착하는 방법이 여러분들께 필요할 겁니다. 그게 바로 조건 검색식인데 많이 들어보셨죠? 조건 검색식은 뭡니까? 그 조건에 부합된 종목을 포착해서 바로 보여주는 그것을 조건 검색식이라고 하는데 조건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거 2017년부터 만들었어요. 2017년 9월 달부터 만들었는데 이거를 왜 만들기 시작했느냐? 저는 돈을 벌고 싶었습니다. 돈을 벌고 싶었는데 단기 매매를 하고 싶었어요. 왜? 짜장면 사 먹기도 힘든 놈이 장기 투자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날 매수 매도를 해서 수익을 냈어야만 했었던 그때 시대에 제가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방법 완성된 게 불과 얼마 안 돼요. 그 이유가 뭐였겠습니까? 조건 검색으로 만든 종목이 어느 시장에서는 잘 맞아요. 어느 시장에서는 잘 맞습니다. 하지만 언제 안 맞는 시간이 생깁니다. 최근에 언제 있었습니까? 코로나 때. 그리고 또 언제 있었습니까? 무언가 질병이 발발하거나 아니면 국제적인 정세가 어려울 때는 대한민국 주식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장이 오는데 그때마다 안 맞는 겁니다. 처음에는 수익이 잘 났어요. 몇 억 벌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조건식이 조금씩 안 맞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갈고 닦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든 자료인데 이 조건 검색식 제가 그냥 드릴 수는 없고 혜연 앵커님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열성을 보여주시는 우리 형님 누님들께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의견 한번 줘 보실까요?
제 마음 같아서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데 또 이렇게 오랜 시간 공들여서 만든 자료를 막 드리면 또 안 되겠죠. 이 노란톡방 입장하시고 검색식 이렇게 적어주신 분들에게만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궁금하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장중에 소통하고 싶다, 시장 교육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다 함께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을요.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보시죠. 네, 가장 기대되는 시간이죠. 우리 최인성 전문가님이 찜한 종목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찜에 두고 지켜보면 좋을 만한 종목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자, 우리의 최인성 전문가님께서 찜한 종목 힌트는요. 어기야 디어차 주가 뛰어라 조선 기자재 관련주 이렇게 힌트 공개됐습니다. 어기야 디어차 뱃놀이 가자한다라고 제가 급하게 배웠어요. 이 의미 아닐 수도 있어요. 편곡을 좀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자 뱃놀이 가자한다. 조선주들 오늘장 해운주들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가님 네. 유튜브 댓글창에서요 전문가님이 차트를 살짝 가리고 있다고 해서요. 조금만 네. 옆으로 와주시고요. 네. 망치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망치도 조금만 늦게 들어주시고요. 높게 들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준비해주신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짚어주시죠. 형님들, 이 망치가 무거워서 내려가는 게 아니라 저도 모르게 내려가는 건데 누나들 이거 망치 좀 내려갔다고 뭐라 그러면 삐질 거야. 그렇게 보지 마세요. 망치 잘 들고 있을 테니까. 네, 지금부터 찜 종목인데 메디콕스입니다. 메디콕스인데 조선 기자재 테마예요. 기자재 테마. 하지만 조선 관련주입니다. 조선 업황이 최근에 슈퍼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주가가 바닥권에 있다가 거래량이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 있어요. 하지만 이 종목은 6월 전기차 배터리 충전 인프라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조선업 그리고 건설업은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수주를 가지고 있느냐, 어디까지 만들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로 주가가 상승하기도 해요. 근데 최근에 조선업황 어떻습니까? 신조선가라고 부르는 조선가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승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 이유가 뭔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023년이죠. 23년인데 2028년까지 배 수주가 마감돼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값싸게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 코로나 때 어땠습니까? 배들 많이 팔렸습니까? 안 팔렸죠. 근데 지금 어떻다? 다시 수출하는 기업들이 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수출을 더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왜? 코로나 때 못 판 만큼 우리 기업들 더 크게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만큼 더 많이 팔아야 되기 때문에 조선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조선 업황이 좋긴 하지만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관련주로도 엮여 있기 때문에 두 가지 테마 중에 내 입맛에 맞는 거 골라 먹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업황은 밑바닥에 깔아놓으면 됩니다. 그냥 그래 너는 기본적으로 일단 상승 추세로 무조건 이어줄 수밖에 없는 앤데 그 중에 한 번씩 내가 2차 전지 관련주로 발을 한 번씩 들이밀 테니까 그때마다 주가 한번 껑충껑충 뛰면서 상승한 거면 지켜보자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관련주들 한번 보고 가셔야겠죠. 첫 번째 SNW인데 SNW 같은 경우에는
2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거래가 정지된 이후에 상승폭이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로 봤을 때 아직까지 자리가 확실하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두 번째, 태광 한번 보겠습니다. 태광 같은 경우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 추세를 이어가다가 어느 구간에 부딪혀서 박스를 그리는가 싶더니 최근에 돌파를 보여주었죠.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주가가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상승할 가능성 충분하다고 보는 건데, 그러면 세 번째,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바닥에 있다가 상승한 이후에 상단 박스권을 그리고 태광과 다르게 아직까지는 돌파하지 못했지만 마찬가지로 돌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궁금한 게, 이런 관련주들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도 뭘 봐야 되느냐? 그렇죠. 메디콕스의 성장의 동력을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메디콕스 같은 경우에 600일 장기 차트로 봤을 때 주가 위치가 관련주들과 다르게 바닥에 있다는 겁니다. 바닥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요. 왜? 잡으면 되니까. 근데 심지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거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토르 기법에 황금색 선이 뜨면 종가 베팅 하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됩니까? 상승을 보여줘요. 안 보이시죠? 확대해서 한번 볼까요? 상승이라는 거죠. 상승. 예? 상승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거래가 끊어지면서 감자를 맞았었던 기간이 있었지만 무시해도 좋다는 겁니다. 왜? 난 이미 수익 구간에서 수익을 내고 나왔으니까 이 종목 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때 토르 기법의 황금색 기둥이 뜬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떨까요? 현재 위치는 하락하던 중에 토르 기법이 최근에 뜬 이후에 이미 상승을 한번 먹었습니다. 수익을 봤는데, 그리고 나서 어제입니다. 어제. 토르 기법의 자리가 포착이 됐는데 왜 오늘 말씀드리냐? 오늘이 더 좋아. 내일도 좋을 것 같아서요. 왜? 저는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립니다. 저보다 높은 위치에서 사면 안 된다. 하지만 토르 기법은 확실한 수익을 내주기 때문에 저보다 낮은 위치에서는 매수해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자리가 오늘도 있었고 내일도 있을 예정이고, 그리고 토르 기법의 종가 베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조건 검색 시 수식 받으셔서 HTS에 설정하시면 저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황금색 빗기둥, 핑크색 저항선, 핑크색 지지선, 파란색 저항선, 그다음에 황금색 수평 지지 저항선, 그리고 검은색, 형광색 등이 뜨니까 그것만 보고도 매매가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찜 종목인데 SB비테크예요. SB비테크 같은 경우에는 로보테마입니다. 로보테마인데 로봇 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국내 시장에서 로봇이 해외에서 부품을 사와서 조립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국산화가 성공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로봇을 양산할 때 그만큼 단가를 절약할 수 있고, 그 절약된 단가로 뭘 할 수 있느냐? R&D 할 수 있겠죠. 기업에서 연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봇에 대한 연구를. 그 연구비로 쓸 수 있는 비용을 굳이 해외에 줄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한다? 국산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요 생산품인 감속계 수요 증가에 매출 규모 확대 기대가 있는데 이건 무엇이냐? 전기차가 또 나와요. 전기차가. 얘도 알게 모르게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싶다는 겁니다. 2차 전지에. 왜 기업들이 지금 다 2차 전지에 들어가고 싶어서 발을 동동 구릅니까? 2차 전지 빼고는 올라가질 않으니까. 심지어 장이 좋은 날도 개별주는 잘 안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어제같이 혼조세를 보이는 장세에서는 진짜 2차 전지 관련주 아니면 힘들어요. 반도체, 삼성전자가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셀트리온, 기업 합병 이슈가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외에 2차 전지에 관련되어 있지 않으면 주가 상승하기 너무 힘들다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 너 뻥치지 마라고 거짓말한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차트 관련주들 먼저 보고 갈 텐데, 첫 번째 뉴로메카입니다. 뉴로메카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서 상승을 하다가 고점을 만들었죠. 고점을 만들었을 때 지금 하락 추세에 핑크색 지지선이 포착이 되면서 바닥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 핑크색 지지선이 뜬 구간이 어디냐? 지금 상승 추세를 반으로 나눴을 때 하단 구간이에요. 하단 구간인데 이 종목이 상단 구간으로 가기 위해선 하단 저항선을 넘어야 되는데 그 저항선이 어디다?
토르기법의 종가 자리입니다. 토르기법의 종가 자리. 이때입니다. 이때. 이날의 종가 가격을 넘어가야만 상단 박스 구간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이 자리, 그래서 수식으로 넣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종목입니다. SP 시스템즈인데 어떻습니까? 주가가 상승하다가 고점을 만들고 지금 주가의 위치 어디입니까? 상단 박스에서 횡보를 길게 가져가고 있어요. 길게.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움직임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저는 하단에서 상승했던 상승폭이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상승하기 위해선 관련주들, 메디콕스의 상승도 마찬가지로 봐줘야 되겠죠. 그러면 마지막 관련주 세 번째, 로보스타입니다. 이 친구는 말만 들어도 그냥 로봇 관련주예요. 맞죠? 로봇 관련주면 이 친구도 로봇에 대해서는 일각에는 있는 종목이라는 거겠죠. 최근에 어떻습니까?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에 바닥으로 내려오면서 어디에 막혔습니까? 어디에? 황금색, 검은색, 형광색, 그리고 핑크색까지. 이 지지선들이 바닥에 깔려 있으면 저거 다 뚫고 내려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핑크색 지지선이 상단으로 올라오면서 너 이제 그만 내려가랍니다. 그만 내려가래요. 어떻습니까? 그만 내려가래요. 너 이제 그만 내려와. 짜증나니까. 나 이제부터 올릴 거야.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관련주이지만 상승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다는 거겠죠. 주가가 하락한 만큼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단 어디까지? 상단과 지지선이 나온 가격의 절반 정도까지는 수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보통 얼마나 될까요? 30%가 넘네요. 30%가 넘는데 그러면 로보스타도 진입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여러분들께서 개별적으로 진입하셨다가 위험하고 무서우시면 노란톡 들어오셔서 물어보세요. 말씀드릴 테니까.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SBB테크인데 장기 차트가 없어요. 왜? 191일 차트밖에 없는데 상장된 지 191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차트가 이거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세요. 언제입니까? 올해 3월 달에 토르기법의 망치가 뜬 이후로 주가가 어떻게? 이렇게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상승하지 못했었던 이유를 찾아야겠지만 3% 수익 구간은 나왔었어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토르기법에도 퐁당퐁당이라는 단어를 좀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승을 했다면 두 번째, 어떻게 됩니까? 두 번째, 하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한테 3%의 수익 구간을 준다. 세 번째, 어떻게 됩니까? 재차 상승한다. 그럼 네 번째, 어떻게 됩니까?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포착된 이후에 두 번째 포착이 됐을 때 수익을 조금밖에 안 줬으면 세 번째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큰 수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형님, 누님들 궁금하실 거예요. 야, 인성아. 그러면 항상 이런 식으로 퐁당퐁당이요? 아니죠. 계속 올라가기만 할 때도 있어요. 계속 미친 듯이 깍깍깍 이러면서 올라가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올라가지 못할 때에도 우리는 3%는 수익을 주니까 이거에 겁먹지 마시라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퐁당퐁당이 나오면 어떻다? 나는 오히려 더 믿음을 가지고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 왜? 보니까 상승 크게 한번 줬었네. 근데 얘 봐라. 이때는 내가 진입 안 했었는데 별로 큰 상승을 못 보여줬었네. 야, 그러면 이번에는 자리도 좋아. 심지어 검은색 저항선까지 바로 아래 걸려 있어. 그러면 이 저항선 넘어가면 강력한 지지선이 되니까 그러면 파란색 저항선까지도 주가가 상승할 수 있겠네. 근데 인성이 말 들어서 일단 3%에서 물량 좀만 덜어내고 나머지 내가 갖고 놀자라고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SBB테크라는 겁니다. 형님, 누님들. 자, 그러면 망치 잠깐만 내려놓을게요. 이거 내려놨다고 또 뭐라 하지 마시고. 망치를 내려놓는 이유는 제가 양손을 써야 되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안 좋게 보지만 마시고 토르 리포트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리포트에 대한 설명, 제가 뭘 해드리고 있는지. 장중 토르 신호를 포착을 합니다. 장중에.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면 그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를 전략을 제가 짜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략을 짜드리고 있는데 그것만 해드리고 있느냐? 시장 주도주가 있을 겁니다. 당일에 개별주일 수도 있고 대장주일 수도 있고 혹은 대형주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주도주들이 나오면 제가 그거를 분석해서 제 매매 관점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10분만 매매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루 종일 장을 보시는데 즐거움을 느끼신 형님, 누님들은 어떻다? 제가 드리는 종목 관점 받아보시고 괜찮다 싶으면 뭐 한다? 클릭하면 된다. 단지 그뿐이다. 그리고 수익 내면 더 좋다. 근데 수익 내드릴 수 있게끔 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보유 종목에 대한 분석 장중에는 해드릴 수가 없겠죠. 하지만 장이 끝나고 방송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과 만나는 시간을 만든 이유 바로 이겁니다. 이거 더 많이 해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2가지 선물을 드렸습니다. 뭐 수식 드렸고요. 그다음에 검색기 드렸죠. 그럼 이번엔 요겁니다. 자료집인데 64페이지나 돼요. 물론 이렇게 보여지는 것만 봤을 때도 제가 항상 장중에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도 뭘 해드리고 있는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그거 말고 자료집. 이거 설명 안 드리고 가면 너무 섭하니까. 이 자료집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식과 조건 검색을 만들기 이전부터 만들었었던 거예요. 얘는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만들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만들 때 항상 고충은 그거예요. 장이 끝날 때 그리고 장이 끝난 이후에 그 다음날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그 판단을 할 때 많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게 캔들만 가지고 종목을 판단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입니까?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상황에서 뉴스가 없는 종목들은 차트밖에 볼 게 없잖아요. 그러면 그 차트를 어떻게 만들어 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자료집이 바로 토르 기법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그거에 대한 요약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4페이지도 진짜 줄인 거예요. 저 이거 300페이지가 넘었었어요. 근데 형님, 누님들이 보시는 게 어려우실까 봐 제가 이렇게 줄여온 겁니다. 그러면 혜연 앵커님, 이 자료 아직 앵커님한테도 보여드린 적이 없었던 자료인데 이거 어떻게 받아보실 수 있을까요? 네, 이 많은 혜택들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선물들 다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문가님은 맛있는 음식을 먼저 드시는 편이세요? 마지막에 드시는 편이세요? 저는 맛있는 음식을 마지막에 먹습니다. 저 지금 마지막에 먹어보려고 합니다. 이 토르기법 그리고 메가 토르기법 얘기 짚어주시죠. 네, 토르기법이라 메가 토르기법을 조금 간략하게 딱 몇 종목 진짜 딱 간략하게 더 이상 시간 끌 것도 없어요. 포착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만 보여드릴게요. 이거 한 달 정도 됩니다. 한 달 조금 넘는데 130% 수익 났고요. 그다음에 언제입니까? 5월 3일 날 포착된 자리가 이 자리. 그다음에 6월 27일 날 불과 지난달이죠. 보름 안 되는 시간에 150% 이렇게 수익 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법 뭡니까? 바로 토르 기법 떴죠. 황금색 빗기둥이 뜬 날 깡! 사면 된다. 사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수익이 난다. 그러면 메가토르 기법은 어떠냐? 메가토르 기법 2번이나 포착이 됐는데 너무 좋아. 며칠 안 되는 사이에 포착이 이렇게 되면 언제? 2번 다 종가 베팅해서 끌고 가면 된다. 어디까지? 올라가는 만큼 그냥 내 멋대로. 지금 113% 수익 구간을 내놨는데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메가토르 기법과 토르 기법 지금부터라도 공부하실 수 있게끔 노란톡방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앵커님, 그러면 마무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많은 이야기들 우리 막둥이 전문가님께서 준비한 이 많은 선물들 오로지 노란톡방 안에서만 열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은요. 화면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면 입장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은 6시에 교육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입장하셔서 교육까지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내용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봤으니까요.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상한가 로켓 배송 오늘의 핵심 내용 만나보겠습니다. LNF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로 굉장히 떠들썩하죠. LNF 살펴봤고요. MPC 폐배터리 시장의 규모가 계속해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니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찜 종목 메디코스까지 이야기 짚어봤고요. 관련한 이야기 노란톡방 안에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했던 정보들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이지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이고요.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